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인민대학교 역사학과에 재직 중인 조용준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제 특강을 요청해 주신 홍익재단 관계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할 내용은 청와대학교에 소장된 주간 자료에 보이는 음양오행 고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 논문은 국내 학술지인 동양고전연구 2019년에 제74집에 실렸는데 65쪽과 96쪽을 참고하시면 원문의 내용을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쓴 이 논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고에서는 청와대학교 소장 전국시대 주간 1에서 8 자료와 각종 선진시대 전래문헌 및 기타 출토문헌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청와대학교 소장 주간 자료에 나타난 음양오행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음양오행은 중국 고대의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그 미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중국의 역사와 문화사 각 방면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음양오행은 중국 문화의 형성에서 간과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또한 현재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미 간행된 청와대학교 주간 자료를 바탕으로 음양오행의 고찰을 시도하여 보았습니다. 즉 청와대학교 소장 주간 자료의 보훈편과 관중 두 편에 보이는 음양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춘추 전국시대 음양가와의 영향관계를 고찰하여 보았고 서법과 팔기, 오미, 오사, 오행지속에 보이는 오행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는 당시의 오행의 순환 차례와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음양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에 상반되는 두 원천이 음이 하나 있고 양이 하나 있고 이거는 고대인들의 사유겠죠.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은 목, 화, 토, 금, 수의 5가지 물질이 우주 만물의 형성과 다양한 자연현상의 변화를 위한 기초라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음양과 오행은 엄밀히 보면 음양과 오행으로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국 문화라든지 중국 사상에서 사용할 적에는 둘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은 음양과 결합되어서 해석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음양도 마찬가지로 오행의 5가지 요소와 서로 결합되어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대 사상을 해석하는 데 응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음양오행을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은 중국의 전통문화의 중요한 체계 중에 하나인데 고대 중국의 자연계의 변화를 해석하는 이론적인 근거이자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철학적인 근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중국 고대 문화라든지 사상에서는 음양오행의 내용이 아주 깊은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진시대에 보이는 음양오행의 출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시대 전래문헌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먼저 음양과 관련된 기록은 우리가 예기 예운편, 노자 42장, 그 다음에 주역 계사상,
순자, 왕제편, 장자, 즉양편 등을 통해서 우리가 고대인들의 음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선진 시기에는 사계절의 음양 변화에 따른 수능을 강조하였지만, 그런데 이러한 자연계의 수능에 대한 그 기본적인 경향이랄까 사상이 후대에 이르면서 음양의 대립적인 성질을 더욱 중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과 지, 아니면 낮과 밤, 아니면 남자와 여자, 이러한 그 대립적인 성질들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선진시대 음양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과 관련된 기록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상서 홍본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장자 천운편 등에서 우리가 오행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행이라는 게 뭐냐?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의 이 5가지 요소의 그 상대적인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여 고대인들은 우주의 모든 현상이 어떤 일정한 규칙과 규율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규칙과 규율이 바로 하나가 상생이고 하나가 상극인데, 먼저 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로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목생화가 있습니다. 목은 화를 돕는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불을 지필 때 땔감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화생토, 화는 토를 돕는다. 뭐 예를 들어서 불을 떼고 나면 재가 남습니다. 그 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토생금. 자, 그러면 토는 금을 낳는다. 자, 땅 속에서 우리 광물 자원들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금생수, 금은 물을 낳는다. 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이 광물 자원들 사이에서 물이 생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생목, 그 다음에 이 수생목은 물은 나무를 돕는다. 자, 나무가 자라려면 수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생의 규칙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극과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먼저 금극목이 있습니다. 금극목. 자, 금은 목을 이긴다죠. 자, 금속으로 이제 나무를 베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극토, 목은 토를 이긴다. 그 다음에 나무는 토에서 이제 토를 뚫고 자라나죠. 그 다음에 토국수, 자, 토는 물을 이긴다인데 아무리 물이 많아도 이 그 땅과 흙에 둘러싸여 있으면 물은 금방 증발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국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은 불을 이긴다. 이제 불을 끓려면 이제 물을 가지고 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화극금, 자, 불은 금을 이긴다. 금속들을 우리가 불을 가지고서 이제 녹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규칙들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통용되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그 순서는 우리가 문헌들을 살펴보았을 때는 춘추 시대 이후에 형성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증거가 되는 문헌 자료로는 춘추 좌전의 소공 29년 편에 보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자의 40편이라든지 여시 춘추의 응동편 등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선진시대 전래문헌에 나타난 기록인데, 자, 이거를 전국시대 말에 출연한 여시 춘추의 12기의 내용과 오행 기록을 서로 결부를 시켜서 표로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분류해 보면 예를 들어서 계절 부분, 달, 그 다음에 천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천지, 신명, 그 다음에 뭐 여기 음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냄새, 맛, 그 다음에 계절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행의 그 기본적인 성질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큰 표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국시대 때 형성된 오행 사상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이후에 나타난 오행 사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우리가 현재 중국 고대의 오행 사상을 연구할 때 가장 대표적인 문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선진시대 그 출토문헌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서 음양과 오행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나라 각골문에 보면 음과 양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골문에 나타난 음은 이렇게 글자를 쓰고 양은 이렇게 글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각골문의 이 글자의 위에 부분은 지금 이제금, 뭐 예를 들어서 금시 할 때 이제 이제금자죠. 오늘 금자 그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한 마리 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골문 글자 자형에서 윗부분은 바로 글자를 만드는 원칙 중에서,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형성자죠. 형성자에서 윗부분은 발음을 표하는 바로 성부가 되고 아랫부분이 그 의미를 표할 텐데, 새와 이 음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각골문에서도 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낀다든지, 자, 이러한 자연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란 글자를 보면 양의 각골문 글자의 오른쪽 편을 보면 이게 바로 산구릉이죠. 그리고 그 위에 이 둥근 모양은 바로 태양의 모습입니다. 아랫부분은 이제 그 태양의 광선인데, 그러면 상기슭에 태양이 떠올라 이제 햇빛이 비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원래 글자의 의미랑 거의 이제 흡사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각골문에 보면 이렇게 음과 양 두 글자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행과 관련된 글자는 있지만 그것이 오행과 정말로 어떻게 관련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상나라 각골문에 나타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문에 보면, 자, 금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우라든지, 그 다음에 어괴라는 청동기 명문이 있습니다. 그 청동기 명문의 한 구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음양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서 이 락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낙양 근처에 있는 낙하겠죠. 낙하를 얘기합니다. 그럼 낙하의 음과 양, 그러면 바로 낙하의 그 남북의 어떤 방위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산의 남쪽과 물의 북쪽을 우리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낙하의 북쪽이 바로 양이 되겠죠. 낙하의 남쪽은 이제 음이 됩니다. 방위적인 의미로. 자, 그러면 그 또 다른 출토문헌에도 보면 유사한 구절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진인 옥판에 보면 화태산지 음양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음양은 방위적인 개념으로 산의 남북을 말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산이 나왔으니까 산의 남쪽은 이제 양이고 산의 북쪽은 이제 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청동기 명문과 그 다음에 이 옥판 자료에 보이는 음양이라는 것은 방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대 중기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초나라 백서가 있습니다. 이 백서 자료에 기록한 건데 이거는 지금 호남성 장사에서 이제 출토되었고요. 이 문서를 쓴 시기로 봤을 때는 전국시대 중기 후기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청색, 적색, 그 다음에 백색, 흑색, 그 다음에 황색, 이러한 그 오행의 그 색깔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백서에도 음양 오행의 색채가 농후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그 오행의 순서는 이 출토문헌을 통해서 봤을 때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수호지 진간 일서편에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호지 진간은 대략 전국시대 말기에 진나라와 진시황 통일 전후 시기의 출토문헌인데, 그 일서편 중에 한 편이 바로 오승인데, 여기 승이라는 것은
이제 이길승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밑에도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상극할 때 이 극자와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오승편이라는 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동방목, 남방화, 서방금, 북방수, 중앙토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과 그 방위가 거의 일치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오행에서 규칙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규칙이 상생하고 상극이었죠. 그러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오행의 상생과 관련된 기록을 출토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그 박마탄 진간인데 시기적으로는 전국시대 진나라 말기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서편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화생인, 장오, 노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기운은 이제 지지죠. 지지인에서 생겨나서 생성되어서 그 다음에 오에서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 술에서 쇠퇴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 오, 술, 이 세 지지는 모두 화에 속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나머지들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사, 유, 축은 모두 이 금의 기운에 속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생이 나옵니다. 자, 상생 시작이 토생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수생목이죠. 자, 그런 아마도 이 시기에 벌써 어떤 상생 이론이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었을 텐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는 이것을 쓴 작가가 아마 약간의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는 반드시 수가 되어야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생화, 그 다음에 화생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의 상생과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통용되는 오행의 상극에 대한 내용은 먼저 이제 수호지 진간 일서편과 일서편에 보면 이제 오승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오승편에 보면 상극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자, 금승목. 자, 여기서 승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으로 바꿀 수 있죠. 금극목. 그 다음에 화극금. 그 다음에 수극화. 토극수, 그 다음에 목극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극의 오행 상극의 규칙과 기본적으로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자, 이제 천간을 가지고서 이제 오행의 성질과 대조를 한 게 나오는데 병정화. 자, 그러면 이 천간의 병정은 화 기운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행의 상극 얘기를 합니다. 자, 화극금, 그 다음에 무기토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토국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중간에 자, 이 부호가 있는 것은 이제 원 자료가 훼손되어서 우리가 몇 글자가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이런 표시를 이제 하곤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 현재 통용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토문헌 자료로 봤을 때 오행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이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춘추시대 그리고 전국시대 후반기가 들면서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그 오행의 원리의 기초에서 그 다음에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방법으로 병치료하던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이 예는 바로 수호지 진간 일서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병편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바로 큰 의미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불에 병이 있으면 부모가 재앙을 내리고 그 병은 고기에서 얻어졌고 그 다음에 그 동방에서 왔고 그 다음에 그 칠기에 쌓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에 병이 생기면 자 여기 보면 앞에서는 가불에 여기 질이라고 있죠. 여기는 또 무기는 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 얘기를 하지만 이제 고대인들한테서 질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심각한 증상이 아닌
그 병을 갖고 우리는 질이라 그랬고 고대인들은 질이라고 했고 상대적으로 그 병세가 그 심한 이제 중한 병을 앓는 걸 우리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에 병이 걸리면 이제 경일에 이제 차도가 있고 낫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일에 병이 나왔으면 그 신일에는 자 감사의 제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사를 올리지 않으면 동방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세제 동방이라 여기서 세는 아마도 그 어떤 고대인들의 역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 자 한 해에 계절에서 동방에 위치한 건 봄이죠. 그럼 봄에 해당되는 달로 치면 우리가 대략 3, 4, 5월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3, 4월 시간적으로 3, 4, 5월에 동방에 있으면서 청색으로 죽는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오행의 기본적인 색깔과 방위와 거의 일치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절적인 것도 일치를 하고요. 자, 아래 내용도 기본적으로 거의 그 기본적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자 이거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오행과 이렇게 이제 맞춰서 열거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부분 가불을 자 여기 이제 목기운의 가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이제 재앙을 내리고 이제 병이 생긴 원인으로는 고기가 있고 동방이 있고 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좀 깊어지는 시기는 이제 무기가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불은 기본적으로 목에 속합니다. 그러면 무기는 바로 토에 속합니다. 자, 병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목극 토죠. 상극이 되면 병이 더 깊어집니다. 그 원칙에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병이 나으려면 또 그 반대로 자, 여기 보시면은 병이 낫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게 경신입니다. 경신은 이제 금의 기운에 속하는데 그러면 금극목이 됩니다. 금극목. 반대로 역전이 되어서 상극이 되면 병이 낫겠죠. 자, 여기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목에서 시작했습니다. 목에서 시작하다가 목극토입니다. 상극이 되면 병이 더 깊어지겠죠. 그러다가 경신, 금이 되면 바로 그 금기운이 토를 누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이 낫고 또 그때에 바로 감사의 제사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위로 보면 동방, 그 다음에 계절적인 시간적인 그 이제 위치로 보면은 이제 그 봄에 해당하는 이제 그 3, 4, 5월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죽는 것도 청색. 그러면 이 목기운과 기본적인 원칙이 다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수오지 진간 일서편에 보이는 그 고대인들의 병 치료하는 방법은 주술적인 방법은 기본적으로 오행의 상생과 상극 그 원리에 기본적으로 충실해서 그 원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는데 활용하였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청와대학교에 소장된 주간 자료의 기록을 통해서 음양과 오행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학교에 소장된 주간 자료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 자료는 2008년 7월에 청와대학교 졸업동문이 청와대학교에 기증한 전국시대 그 주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체 명칭은 청와대학장 전국 주간이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청하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탄소 14 연대 측정으로 이제 대략적인 연대를 확인하면 청하간은 전국시대 중기 후기의 문물입니다. 유물이고 문자 형식을 파악했을 때는 초나라 계통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하간은 그 훼손된 주간을 포함하여 대략적으로 2,500매에 가까운데 현재까지 발견된 전국시대 주간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자, 이 청하주간의 기본 주요 내용으로는 상서의 금등편, 그 다음에 강고, 그 다음에 고명, 그 다음에 열명편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서기년과 유사한 편년체 사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초의 수학 출토문헌이자 세계 최초의 십진법 구구단인 삼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하
대학교 소장 주간 자료에 나타난 그 음양과 관련된 기록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보온편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자, 옆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바로 이 보온편의 지금 그 주간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모습입니다. 거의 완전하죠. 두 번째 주간이 이제 훼손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온편의 주간은 모두 11매입니다. 11매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을 다 쓰고 나면 그 주간을 보관하기 위해서 노끈으로 이제 묶죠. 그래서 길이가 30cm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편이라 위하고, 자, 위에 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주간으로 노끈으로 편철한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에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이렇게 이제 편철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 제목은 없습니다. 자, 보존 상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자, 이 주간자료의 주요 내용은 주나라 문왕 50년에 문왕이 태자 발약에, 나중에 이제 무왕이 되죠. 태자 발약에 남긴 유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순임금의 고사를 빌려서 중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중용의 도입니다. 중도를 취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음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큰 뜻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는 상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멀고 가까운 거죠. 상하 원군의 베푼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덕을 베풀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는 순임금입니다. 순임금이 이제 높고 낮고, 이제 지위가 높고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이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선정을 베풀었겠죠. 덕을 베푼 게 있어서, 그리고서는 곧바로, 자, 조정에서 그 관리의 그 지위를 다스리고 지위를 세웠다는 얘기죠. 이제 관원의 이제 지위의 높고 낮음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도, 자, 여기는 이제 그 우리 상서 요전에 보면 순임금이 이제 관리를 이제 그 실적을 이제 점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실적을 점검했고, 이거는 이제 조정에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량했다. 음양과 관련된 음양의 사물을 이제 관측했다는 얘기죠. 음양의 사물을 관측해서, 예를 들어서 해가 뜨고, 뭐 이제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아니면 비가 오고 그 다음에 해가 비치고, 뭐 봄이 오면 이제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관측하고, 그리고서 자, 모두 이제 순응하면서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온편에 나온 내용을 갖고서, 그러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부분의 이제 해석으로 보면, 보온편에 나오는 우리 방금 봤던 음양지 물의 이 구절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고대 문헌이죠. 줄의 그 보장시라든지 줄의 그 전몽 등의 기록에 보이는 예서와 같이, 그 의미는 사계절 음양 변화의 순환 법칙을 헤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대인들은 사계절의 변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 사계절의 그 음양 변화의 순환 법칙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커다란 음양 변화 중에서 항상 매일같이 시시각각으로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고대인들은 항상 점을 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그 음과 양의 이러한 사물들을 이제 관측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관측이라는 건 이제 점을 치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해가 떴는데 갑자기 이제 먹구름이 몰려온다. 그러면은 이제 곧 소나기가 온다든지 비가 올 그러한 이제 그 징조겠죠. 이제 그러면 그런 징조가 과연 본인한테, 아니면 이제 만인들한테, 천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길할 것이냐 흉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제 모두 순응하여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변화의 규칙과
그 다음에 점괘의 결과, 이제 길이냐 흉이냐 이제 점을 치면 그 점괘의 결과가 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순응하며 그것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위반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겁니다. 바로 순임금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중도, 중용의 도에 일치한다고 이제 이 문항은 이제 태자 발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을 적에 전체 문맥과 더욱 일치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관중편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관중편의 주간 자료는 오른쪽에 보는 사진과 같습니다. 아주 양호하죠. 총 30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중하 세 군데다가 이렇게 녹근으로 이렇게 편철을 해 두었습니다. 자, 길이는 이제 40cm가 넘고요. 이것도 원 제목은 없습니다. 보존 상태는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양호하고요. 주요 내용은 제나라의 그 황공과 관중의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중이 춘추 시대 때 춘추 5패가 되도록 만든 사람, 황공이 이제 춘추 시대 때 춘추 5패가 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관중이었죠. 그 두 사람의 이제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의 치국 이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음양오행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 있으므로 아마도 관자의 그 산실된 한 편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에 나타난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명한 이제 이 덕성이죠. 이제 본질이죠. 현명한 덕성으로서 높은 경지에 다다랐고, 그 다음에 음과 양을 이제 기륭이라는 건 바로 기륭을 점쳤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서 이제 멀고 가깝고 상하를 구별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는 이제 조정의 그 재상입니다. 재상으로서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아마 관중의 기본적인 그 덕성에 대해서 칭송한 내용일 겁니다. 그 중에 보면 음양의 기륭을 점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중의 기륭, 음양의 구절은 이제 관자 그 왕제편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음양을 관찰하고 음양을 점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침조라는 것은 이 재앙이 내릴 어떤 그 징조를 이렇게 점을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거는 이제 거북에다 점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거북 뒤편에다 이제 홈을 팝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고 뚜를 찬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역에 궤를 이제 늘어놓는 거죠. 자,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액막이 굿 같은 겁니다. 굿을 이제 주로 하고, 그 다음에 5가지 점치는 방법을 이제 선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길하고 흉하고 요사스럽고 상스러움을 알았는데 이거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다음 사람이 바로 곱사등이인 무당과 그 다음에 전름발이인 자 박수무당이죠.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음양을 보면서 이제 점을 친 거죠. 자, 그래서 음양의 변화를 점을 치고 예측하는 샤머니즘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음양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청하주간의 오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서법에 이제 오행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잠깐 보시면 서법의 그 이제 원래 출토 자료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좀 길어서 제가 아랫부분을 잘랐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편철한 자국이 보이죠. 노끈으로. 자, 여기 있고 요 아래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세 가닥으로 편철한 거고요. 총 63매이고 길이는 35cm입니다. 그리고 원 제목은 없습니다. 매 주간 아랫부분에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좀 잘라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이 아래쪽 부분에 보면 끝에 부분 보면 일련 번호가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총 39절이고 보존 상태는 보시다시피 매우 양호합니다. 주요 내용은 그 점을 치는 주역점을 치는 그 원리와 그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오행과 관련된 구절을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동방은 목이라 청색이라.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의 기본적인 성질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남방은 화이고 적색이라, 서방은 금이고 백색이라, 북방은 수이고 흑색이라, 이렇게 일치합니다. 아쉽게도 여기 이제 중앙토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역에 나오는 그 설괴전과 유사한 그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왜 그것을 일컬어 진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 설명해 보면, 자, 우레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진이라 한다. 그러면 그 이어서 무엇을 일컬어 자 로라고 하냐, 이런 글자는 지금 없습니다. 좀 글자 자형이 유사해서 이걸로 했는데, 자, 이 감이라는 글자로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무를 관장한 여름에 나무를 자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또 무슨 까닭으로 태라고 하느냐, 택괴가 있죠, 주역에. 자, 이것은 거두어 들이는 것을 관장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택괴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이 택괴는 이제 서방에 위치하고 주 성질은 바로 가을에 그 걷어들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일컬어 리라고 하느냐? 자, 이것은 이제 감추는 거죠. 겨울에 이제 감추는 것을 이제 관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리라고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제가 이거를 표로 정리를 했는데, 주역의 설계전에 보면 오행과 맞춰서 보면, 자, 목에는 진괴가 속하고 화에는 이괴가 속하고, 그 다음에 자, 토는 없고요. 그 다음에 금에는 퇴괴가 속하고, 그 다음에 수에는 이제 감괴가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던 청하주간에서는, 자, 목하고 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화에서는, 청하주간에서는 이렇게 감이 속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수에서는 이렇게 이가 속한다, 이괴가 속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주역에서 설계전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죠. 그 외에 방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은 기본적으로 다 일치합니다. 다만 이제 중앙의 그 토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자, 이 계위도에 여기 지금 계위도가 있어요. 그죠? 계위, 여기 이제 괴가 있고, 계위도에 보이는 이 감은, 감과 리의 저 두 괴는 현재 통용되는 후천 8궤도의 위치와 서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재 통용되는 오행의 순서와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괴위도의 내용은 주역과 오행의 초기 단계의 결합으로 여겨집니다. 초기 단계는 아마 어떤 오행의 그 이론과 그다음에 주역 이제 그 괴위도의 그 방위 문제가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아서 아마 이제 이러한 그 약간의 그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자료가 바로 8기, 5미, 5사, 오행지속인데, 자, 이 편의 이제 주간 자료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자, 총 7매이고, 그 다음에 3줄에 이제 편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는 이제 40cm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녹근으로 편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원 제목은 없고 보존 상태는 방금 보셨듯이 매우 양호합니다. 자, 이건 이제 모두 이제 4개 조가 있는데, 이제 제1조는 이제 생략하고 제2조는, 자, 이 5가지 막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서 황제의 내경, 이제 소문에 나타난 고대 의서 등과 그 내용을 비교할 수가 있고요. 제3조는 오사, 오신과 오행의 배합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4조에는 목, 화, 금, 수, 토, 오행의 개별 특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면 먼저 여기가 제2조인데요. 여기가 지금 5가지 맛을 하면서 그 맛이 기본적인 성질이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와 관련된 건데 여기 보면 현명은 자 물을 이끌고 자 물을 이끈다는 건 현명은 이제 수에 속한다는 얘기겠죠. 수에 속하고 저 그것으로서 이제 여기서 행에서 길에서 자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이제 그 제사를 이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흠향을 한다는 얘기죠. 똑같은 걸로 자 축용은 화기운을 이끌고 이제 화기운에 속하는 거고 그것으로서 자 부엌에서 흠향을 한다. 뭐 이제 나머지도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부분에 보면은 이제 오행의 개별 특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은 자 이제 그냥 따르고 그 성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자라나니까요. 따르는 거고 자 꺾어지면 안 됩니다. 꺾어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화는 이제 계속 이렇게 불이 번져나가는 거죠. 불이 번져나가고 그것을 억지로 그 거스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은 이제 이렇게 부러뜨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꿰맬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는 계속 흘러갈 뿐이고 멈출 수가 없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에서는 이제 어느 곳에 이제 안정되게 이제 정착시키는 거지 그것을 억지로 이제 가두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그 5가지 오미 부분에서 보면 성질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다 이제 황제내경 소문과 팔기에 나온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관련된 장기 부분이 서로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장기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대 문헌들, 여시춘추에 나온 그 문헌들과 기본적으로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의 그 개별적인 성질로 보면 우리가 상서 홍변편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제 성질에 대한 설명과 기본적으로 거의 이제 유사함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현재 통용되는 오행의 순환 차례와 각종 사물의 분류가 기본적으로 일치함을 제가 앞에서 이제 도표로 본 거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전국시대 중기 후기에 이르러서 현재 통용되는 오행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청와대 주간 자료에 나온 음양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오행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와 더불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청와대학교 소장한 주간 자료의 보금편과 관중편 두 편에 보이는 음양의 예에서는 춘추 전국시대 음양가의 영향을 깊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양의 변화를 점치고 예측하는 샤머니즘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행과 관련해서는 서법과 팔기, 오미, 오사, 오행 지속에 보이는 오행에 대한 내용은 비록 세부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불일치가 있음을 우리가 아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통용되는 오행의 기본적인 순환 차례와 성질을 지니고 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시대 중기 후기에 이르러 현재 통용되는 오행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특강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